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네, 오늘은 흙수저, 자식 앞길 막는 부모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그 감정절제나 충동절제가 안 된다는 점인데, 이게 보통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 감정절제나 충동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무언가 결과를 보였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논리적이거나 뭔가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화가 나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절제가 안 된다는 거는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감정이 제어가 안 되니까 더 그런 경향이 심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계속 옮아가게 되는데, 자녀들도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에 왔는데 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딱 보고서 너는 무슨 해봤자 공부도 못하네,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막 신경질을 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신경질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반감이 들어서 공부를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럴 때 이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를 들면 자녀가 왜 안 되지? 왜 공부를 못하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분석해서 어떤 해결책이나 뭔가 새롭게 노력을 해볼 걸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자식 앞길 막는 부모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절제가 안 돼서 화를 내고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도 없고 향후의 계획성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주로 계획적으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감정절제나 충동절제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도 성립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식의 가치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자녀가 뭔가 공부를 하거나 뭔가 더 좋은 길로 향하려고 할 때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건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네가 해서 되겠어? 너 해봤자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주변에서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는데, 부모들이 본인이 이제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고 삶에 대해서 뭔가 해봤자 안 된다라는 사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에게도 그 사고를 계속해서 전염시키더라고요. 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고 해봤자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도 이런 뉘앙스의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니는 공부를 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냥 빨리 일이나 해서 나를 부양해라, 이런 식의 마인드가 된다는 거죠. 사실 과거에 멘토링을 했을 때 어려운 친구들을 좀 했었는데, 집에 가면은 집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이게 집이 좁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집에 이게 정리된 정도나 이런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뭔가를 계획적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다 카오스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나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그 봉사활동 카페에 올려서 그걸 보고 연락을 해서 이제 가르치게 되거든요. 가보면 그 부모님이 너는 이런 애를 왜 불렀냐, 왜 왔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부 해봤자 되겠어 이런 마인드가 느껴지는 말들을 계속해서 해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 사실 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하기가 싫어질 것 같아요. 계속 자녀의 가치를 평가절하를 하고, 사실 노력을 해서 무언가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노력해라라고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해봤자 안 돼, 그냥 빨리 취업이나 해, 너가 뭘 하겠어,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하는 부모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를 봉사활동을 하면서 체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은 사실 이게 주요 주제예요. 세 번째는 지식의 가치나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도 집이 좀 어려웠고 주변에 이제 성공한 친구들 중에 저랑 비슷한 환경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저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을 봤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할 때 제가 이제 거의 혼자 준비를 했는데, 부모님 두 분이 대졸자가 아니었어요.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나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되게 드물었고, 자, 그 다음에 대학을 어떤 걸 준비를 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무슨 대학이 있는지도 잘 모르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스쿨에 갈 때도 그냥 자녀가 변호사 된다니까 좋아하시기는 했지만 변호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사실 모르시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기는 했지만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식이나 정보가 일단은 있어야 뭔가 자녀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고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예를 들면 대학을 갔을 때 대학에 장점이 뭐가 있는지, 단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식 앞길 막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체를 부모님 본인이 잘 모르고 부모님도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자녀한테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자라서 빨리 자기를 부양하기만을 바라고 해답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빠른 시기에 취업을 하는 정도의 해답을 줄 수는 있는데 자녀들이 이제 향후에 이 방향으로 가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있다라던가 뭐 삶의 지향점이라던가 이런 거를 사실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해답은 단순하죠. 그냥 모르니까. 해봤자 안 되라고 가스라이팅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본인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 본인이 성공을 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을 거고 어떤 방법론을 알고 있었다면 본인이 이제 성공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걸 저는 체감을 하고 있고 당연히 집에 와서 좋은 모습이나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아이들에게 뭐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거나 뭐 독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못하는 거고 계속해서 자기의 피해의식만 자녀에게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을 시키는 걸 좋은 지식이나 좋은 정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학습시키는 게 피해의식이나 사회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만 학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도 좋은 모습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좋은 모습을 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실제 자기의 삶에서 구현해야지 아이들이 보고 배울 텐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경제력이 기반이 돼야 돼요. 이제 경제력이 좋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환경을 저하할 수가 있는데 이제 환경에 있어서 핵심은 뭐 경제력에 따른 인간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결국에 이 인간 환경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게 어떤 삶의 양식, 지혜, 지식, 정보, 그리고 사고관 이런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정확하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방법을 몰라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걸 제공해주거나 뭔가 보여줄 수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 앞길을 막는 부모들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랑 실패를 몸으로 다 겪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흙수저가 이런 걸 몸으로 겪고 일일이 시간을 소비하면서 가게 되면은 사실 30, 40살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모님을 두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공부하거나 학습하고 좋은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제력을 갖췄다는 거는 저는 나의 시간 또는 타인의 시간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인의 시간이나 나의 시간은 결국에 지식이나 정보를 갖춘 좋은 지혜를 갖춘 사람들에게 시간을 쏟고 시간을 보내는 그 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주변에 뭐 시간을 사줄 수 있는 경제력이 없는 집안, 그리고 부모도 그런 걸 제공할 수 없는 집안에서는 부족한 정보나 지식을 스스로 학습하고 습득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를 그냥 예로 들게요. 그나마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학원을 안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어서 저도 공립학교에서 한계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저 때는 정시수시가 반반 정도였어요. 저는 뭐부터 했냐면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를 전부 다 봤어요. 내용을 보고 수능이라는 시험이 뭘 묻기 위한 시험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즉, 이 시험이 요구하는 방향성이나 이 시험이 요구하는 어떤 걸 테스트하려는 건지를 먼저 파악하고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하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을 들어가서 입시 요강을 다 봅니다. 이게 보통 집에서 도움이 되거나 이제 좋은 부모님들을 두거나 뭐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집에서 자란 분들은 이런 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좀 도와줘요. 뭐 부모님이 공부해서 도와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입시 컨설턴트나 학원에서 도와준다거나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못 가는 흙수저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스스로 찾아보고 입시 요강도 보다 보면은 대부분의 학교가 사실은 이름만 다르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다 보면은 뭘 준비해야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이 돈이 없거나 뭔가 가난한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나마 가장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시를 준비했었는데 수시나 정시를 준비를 할 때 수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좀 더 많이 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각종 스펙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자식 앞길 막는 부모들 밑에서 자란 친구들이 이런 거 준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단순하고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론을 선택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잘 맞는, 뭐 저 같으면 정시를 선택한 거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강점이 어떤 특성화 스킬이다 그러면 수시 같은 걸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일단 먼저 정보를 탐색하고 학습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고 싶다, 대학을 잘 가고 싶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을 잘 가는 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컨텐츠를 찾으면 사실 컨텐츠의 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고 싶으시면, 공부를 잘하는 법, 대학을 잘 가는 법 하면 무슨 대학도 어떤 대학 어떤 전형을 잘 준비하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어야 사실은 제대로 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정말 안타까운 거는, 흑수저 집안이나 이런 데서 자라신 분들은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지식 같은 거를 학습하는 거를 생활화하고, 그걸 통해서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예를 들면 대학 준비를 하면 대학 준비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거를 먼저 입시요강 등을 통해서 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정보를 먼저 습득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천이나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냥 뭐 사실 방법론도 모르는데 그냥 노력하고 그냥 준비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능력을 계속 키워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잘 탐색하려면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좋은 정보가 검색을 돼요.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법을 검색한다. 공부 잘하는 법의 핵심이 뭘까라고 하면 이해력이다, 뭐 암기력이다 이러면, 이해하는 법, 암기하는 법, 이런 걸 검색을 하면 좀 더 양질의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뭘 해야 공부를 잘하는지도 모른다면 사실은 제대로 검색하기도 어려운 거죠. 좋은 정보를 검색하려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양질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인생이 나아지는 방향성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식 앞길 막는 부모들의 특징은 제가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 3가지 모두 그 부모들이 가진 역량이 부족한 것도 있거든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인생의 방향성을 부모가 모르기 때문에 자식 앞길을 막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를 스스로 찾아내거나 방향성을 배울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익혀야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NS를 활용을 하시는 건 좋은데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뜨는 영상만 보진 마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접하거나 나를 발전시켜줄 정보를 접하려면 우연히 뜬 영상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내가 스스로 원하는 걸 찾아보고 검색하는 훈련이나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해보면서 정보를 좀 습득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